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는 제가 집안 일이 있어서 뉴스들을 좀 못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꽤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내용 한 가지 좀 정리하고 그렇게 가려고 토요일 날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가능한 예외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선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도 지금이랑 유사합니다. 재건축 중심으로 부동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꺼내어든 칼 중에 하나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원 매매를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게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양수한 양수자는 청산이 되게끔 이렇게 되는 내용을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못 파는 거죠. 거래 제한을 극단적으로 막으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이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그런데요.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해제되면 또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실제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정권도 바뀌면서 다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좀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촉진책들도 한동안은 또 펴기도 했었어요. 2010년 이후에 뭐 용적률을 풀어준다든가 이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역사는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지난 2017년 8월 2일 날 지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서 얘기를 했고 8월 3일 기준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 재건축 조합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그 조합원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규정으로 조합 설립을 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3년 동안 못 받았고 뭐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라든가 사업시행인가는 받았는데 3년 동안 착공을 못했고 3년 이상 뭐 소유한 소유자라든가 뭐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숨통을 트여주는 예외 규정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안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요건이 아니라서 사업이 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할 수 없게끔, 양도하고 빠져나올 수 없게끔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건데요. 주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 강남 쪽에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을 건드릴 때, 법을 건드릴 때 이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거니까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오랫동안 좀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오래 보유했고 실제 거주했던 이런 실수요자라고 하면 매도할 수 있도록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팔고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작동을 해서 개정할 때 이제 그 내용이 좀 포함됐고요. 그 포함된 내용이 2018년 1월 25일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내용을 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왔기에 이제 한번 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의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해놓은 법이에요. 이 법 19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합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제 2항에 보면 이런 얘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인가 후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이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가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이 소유하게 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뭐 매매든 증여든 형태로 해서 이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어디서? 투기과열지구 이내에서. 이렇게 지금 2항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매도인은 매도하고 나갈 수 있고, 매수인은 가서 그 물건을 사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 2, 3, 4, 5, 5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위의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뭐, 전체, 세대원 전체가 뭐 이사를 간다거나, 상속에 의해서 상속 받고서 전체가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2년 이상 뭐 해외에 체류를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 사연이 있으면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에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2항 4호입니다. 지금 이 4호 내용을 지금 보려고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4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1세대라고 하는 거는 좀 표현이 되게 애매한데, 제1항 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제1항 2호라고 하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9조 1항의 2호, 뭐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그 1세대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실제 시행령이랑 법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혼선이 좀 빚어져서 사실 그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1세대 1주택자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 대통령령에서 기간을 얼마로 정했나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보면 시행령 제30조가 좀 전에 봤던 그 19조 조합원의 자격 부분을 이제 보충해주는 시행령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시행령 30조 3항입니다. 3항의 내용에 보면 법 19조 2항 4호, 좀 전에 봤던 그 항목이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그러니까 뭐 상속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랑 보유기간 정할 때에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거주했던 기간까지도 합산해서 뭐 봐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고, 소유기간은 10년이고요. 거주기간은 5년인데 이 거주기간에 소유자가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기간이 5년인 게 아니라,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면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유, 5년 거주 두 개가 둘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거주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이 집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거주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지방에서 말 그대로 지방 부부, 주말 부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지방 가서 근무하고, 근데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은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아이들은 만약에 거주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배우자랑 아이들, 자녀, 이제 좀비속이 있죠. 직계 좀비속에 살았다라고 하면
그 보유 거주 기간은 마찬가지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그거 기준을 뭘로 보냐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저 자식들이 그때 거기서 살았어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표 상에서 거주한 부분들이 근거가 남으면 이 5년을 포함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년 보유, 5년 거주고 5년 거주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면 꼭 소유자가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보유의 기준은 상속받은 경우, 이제 10년 보유는 당연히 그냥 10년 보유 심플하긴 한데 상속받았다고 하면 여기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맞췄다라고 하면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기간을 합산해서 쳐주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시행령 봤으니까 다시 법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법으로 돌아가서 이 1세대 1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10년 보유 5년 거주로 심플한데, 그럼 이 1세대 1주택이 어디 1세대 1주택이냐가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일부 이제 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 재건축 단지에서 1세대 1주택을 말한다. 왜냐하면 표현이 약간 모호해요. 1항 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심히 이 1항 2호라고 얘기하는 게 그 재건축 아파트 안에 세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1세대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보면, 이 1세대라고 하는 게 이 재건축 단지 안에서, 하나의 1세대가 하나의 집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밖에, 예를 들어 내가 이 재건축 아파트 말고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주택자예요. 2주택자인데 이 재건축 단지 안에는 요거 1주택만 있다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말대로 보면 그 말도 맞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위에 보면 쭉 올라가서 보면 이 국토부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죠. 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어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별로 이 국토교통부의 주택정비과의 다른 데로 전화들을 또 한참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직접 통화하진 못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이 법 만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역할을 해주신 아는 그 박사님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분이 이제 국토부 담당자랑 이 1세대 1주택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화된 내용만 가지고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국에 갖고 있는 주택이 딱 2주택 하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나면 무주택이 돼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개발 구역 안에 1주택의 의미로 1세대 1주택을 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집이 있고 이 집 하나만 있는 1주택자, 그 사람의 경우만 이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내용의 취지로서 이 법을 도입한 거라 그래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각 시나 밑에 이제 하위 기관에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이니 그렇게 아시라고 이미 다 알려줬다고 이 법 도입하면서 이미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건을 매수하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 물건들이 나옵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물건들이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수자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만약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있는 이 물건 말고 이 사람이 다른 데에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들, 세대원이 다른 집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거를
전국에 이 집 하나만 딱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하셔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에 따라서 조합원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이 현금 청산하게끔 해놨어요. 여기 지금 이 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있죠. 3항에 나오죠. 자,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면 현금 청산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샀는데 현금 청산당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무조건 1세대 1주택자의 물건인지 전국에 다른 집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매수하셔야 된다.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재건축 얘기고요. 재개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리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이제 법이 하나 바뀐 게 재개발 사업은 원래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작년 10월 24일 날 이제 재개발 사업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금지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경과 규정이 있어서 올해 지금 딱 마찬가지 2018년 1월 24일이에요. 1월 24일 이후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는 데부터 사실은 이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은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했던 재개발 구역들은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이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 1월 25일 이후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는 재개발 구역들,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금지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그 사업장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가 조합원 지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재건축처럼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고 이 1주택만 갖고 있었던 1세대 1주택이었던 사람의 물건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매수하실 수 있고 또 매도하시는 입장에서도 내가 재개발구역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하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인데 내가 다른 부동산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 이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고 실제 5년 이상도 거주했고 난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더라도 그런 분들은 매도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실제로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재개발 구역들이 나오려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이제 사업시행 인가 접수 단계면 추후에 분양 신청도 해야 되고 시공사 선정도 해야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해서 인가 받고 하려면 적어도 1, 2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재개발 사업장들은 앞으로 적어도 1, 2년 이후에나 이제 해당되는 데들이 나올 거긴 한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장, 특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조합원 지위가 변경 금지되어 있는 이들 아파트 물건을 사실 때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채워준 물건 중에서 이 사람이 전국의 1세대 1주택 딱 요것만 갖고 있는 이 사람 기준이 아니라 이 세대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물건을 꼭 짚어서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또 그만큼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얘기들을 주로 하는 부동산 TV이니만큼 이슈가 있었으니까 한번 조금 더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